나바로 아저씨가 얼마 전에 제가 이거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거 영어입니다. 미국 중국의 무역 합의가 finish 또는 end 됐다고 얘기했어요. 전 다 끝났다가 처음에 둘이 합의를 잘 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너와 나는 끝이야. 오빠 우리 헤어져. 이 소리입니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완결됐다가 아니라 오빠 우리 헤어져 했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거 폭스뉴스라고 하는데 그거 왜 끝났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중국이 실험실에서 코로나 너희가 퍼뜨렸지 않냐. 이런 잘못을 했고 지금 뭐 우리가 몇십만 명이 죽고 지금 이러는데 중국과 무역 협정을 종료하기로 했다. 헤어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깜짝 놀랐죠. 누가 깜짝 놀랐냐면은 잠깐만. 저희가 나오니까 주가가 갑자기 하거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재손해야 되는데 지금 일렉션이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지금 니가 나바로 형입니다. 사진 절묘하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깜짝 놀라셔서 급히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무역 합의가 끝난 게 아니라 나바로가 끝났다. 무역 합의는 온전하다. 아직 fully intact하다고 하죠. 나바로 형이 끝날 뻔했습니다. You are fired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말을 바꿨죠. 문맥이 잘못 전달됐다. 오빠 헤어져가 아니라 합의. 뭐 오늘 하던 합의가 끝났다 뭐 이런 거지만 오빠 헤어져는 아니었다. 그 발의가 무관한 것을 강조했다 그러는데 저 요즘에 맞다. 요 얘기는 하고 넘어가자. 이 나라는 왜 이쁜 짓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G7에 한국을 참여시키자는 트럼프 구상에 반대한다는 거를 트럼프 형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뭐 그래요. 뭐 너희들은 그러니까 뭐 그건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그렇겠지. 뭐 언젠 안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월요일을 시작을 하면은 아마 큰 뉴스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게 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발 재봉쇄 조치가 가능할까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날 다우가 2.84가 빠졌어요. 월요일날 코스피의 시가는 일단 파란색이 예상됩니다. 상당히 파라지 않을까라고 지금 가슴이 떨리고 있어요.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런 내용이 나왔냐?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한 2% 빠졌으니까 S&P도 2.5%, 나스닥도 2.5% 빠졌는데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한 요정도 괜찮아요. 이만큼 올랐으니까 한 요만큼인데 요정도죠. 여기까지 됐다. 여기를 지지해주기를 강력히 기대하지만 하여튼 뭐 요정도 빠진 정도인데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돼 있냐? 요즘에 두려워하는 게 뭐냐? 이건 아니겠지. 이건 아니겠는데 흔히 말하는 세컨드 웨이브라고 합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퍼스트 웨이브가 왔고 내려갔는데 다시 한번 코로나가 세컨드 웨이브가 오지 않느냐? 뭐 이런 차트가 혹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런 말이 왜 나오냐면은 한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면은 잠깐만. 이게 6월 25일이에요. 4월 25일이 아니죠. 코로나의 1일 확진자가 아직 4만 명인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4만 명. 하루에 4만 명이 생기는 나라가 아직 있어요. 이게 무려 역대 최대예요. 아직도 이게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확진자, 사망자 모두 압도적 세계 1위인데 추세가 어떠냐? 그래서 했다가 야 얘네 줄고 있던 거 아니었냐? 잠깐만 내가 고개를 잠깐 돌린 사이에 저는 당연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아이가 이거 당연히 이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지금 주식이 떡상에도 시원찮을 마당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게 발생이 되니까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혁신적인 방안을 냈어요. 이 숫자를 줄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데일리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방법.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조사 속도를 늦추면 된다. 야 이것이 방법이라고. 검사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주장하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감염 사례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저 옆 나라 어디서 이거 비슷한 걸 했는데 뭐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검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요.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게 우리 옆 나라 같은데 뭐 그 나라에서 뭐 충고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속도를 늦춰서 저걸 줄이겠다. 야 시원치 않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그런데 이 나라는 희한한 게 중국 물론 숫자를 믿을 수 있냐는 거는 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중국 이래갖고 이러잖아. 그래도 뭐 이 정도긴 하지만 이게 글로벌이죠. 글로벌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야 이게 줄던 게 아니었구나. 얼핏 생각해 줄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네. 게다가 저게 올라가는 게 또 웃긴 거는 유럽 지표는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가고 있어. 이렇게 역시 그렇구만. 근데 야 이 나라는 뭐야? 미국은 뭐 주나 마나 싶더니 뭐 혼자 이래요. 혼자. 이거 뭐야 이거. 미국과 유럽의 굉장히 차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그냥입니다. 뭐 여기 이 정도 있어요. 아직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이 정도씩 매일 발생하는 정도인데 주요 확진자를 보면은 유럽과 미국을 비교해 놓은 건데 야 스페인, 이탈리아, 중국은 뭐지 이거? 이거 하여튼 중국 이런데 나 홀로 미국이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게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은 저 나라는 희한한 나라예요.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왜냐? 동양인이나 흑인이 쓰면은 맞는다. 저 나라는 마스크를 쓰는 거를 싫어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스크를 쓴 흑인은 범죄자고 동양인이 마스크 쓰면은 뭐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원흉이고 비난에 시달리고 뭐 이런 게 있고 더 웃긴 거는 야 그러면은 백인이라도 잘 쓰고 다니면 되겠네. 백인은 백인대로 못 써요. 왜 못 쓰냐? 이게 정치 이슈예요. 저 나라는 마스크가 이게 무슨 소리냐? 안 쓰면 트럼프 편, 쓰면 민주당 편. 야, 씨, 이게 말이 돼? 안 쓰면 트럼프 편이고, 야, 쓰면은 누구 편이고, 이걸로 정치를 가르고 있어, 좌와 우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이걸 왜 갈러?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사실은 한 게 많긴 한데, 뭐라고 했냐면, 마스크를 쓴 기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죠. 대통령님 뭐뭐뭐 질문하니까 대통령이 기자한테 마스크를 벗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아유, 안 벗고 할래요? 그랬더니, 당신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미국으로 치면은 PC죠, PC. 한마디로 뭐, 성별, 종교, 뭐 성적 지향, 장애 등의 편견이 뭐라 그러냐?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에 따라 자기의 성향이나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미친 거 아니야? 잠깐만. 야 이거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쓰는 거지. 이거 안 쓰면 트럼프 편이고 쓰면은 뭐 저쪽 편이고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정치적 올바름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거를 거부한다고 밝혀왔는데 마스크 착용이 그런 거를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쓴 적이 없다. 마스크를 쓰는 거는 반 트럼프다. 우리나라에서 선거하면은 트럼프 형은 거의 안 되겠네요. 지하철에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거의 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서 이런 거죠. 마스크를 안 쓰면 트럼프 형, 쓰면 바이든 형. 나라가 이루고 있으니 그게 이렇게 나홀로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하는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트럼프 형이 마스크를 쓴 게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어요. 물론 안 잡히려고 뒤쪽에서 몰래 쓰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왜 잡혔냐면은 포드 자동차 공장에 방문을 하는데 거기 포드사가 성명을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 대통령이 웃기지마 안 착용할래 그랬더니 거기 미시간주 법무장관이 미리 서한을 보냈답니다. 마스크 착용은 포드의 정책이 아니라 주지사의 명령이다. 대통령한테 명령이라고 서한을 보내는 나라예요. 진짜 대단. 이게 로라는 거죠. 이주의 법이다. 대단하다. 우리가 강원도에 대통령이 갔더니 강원도 주지사가 대통령한테 이건 도지사의 명령이다. 쓰라는 거죠. 마스크 착용. 우리 주의 법이다. 뭐 제주도의 법이다. 충남의 법이다. 이러면서 쓰라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하려다가 썼다 그래요. 뭐 좀 대단한 나라. 저러니까 선진국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고 마스크가 정치적 상징물이 되면서 이게 가끔 미국 같은데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 시위하는 걸 보면은 내용을 안 읽어도 이게 어디 편이고 이게 어디 편인지 알 수 있어요. 마스크를 다 벗고 이러고 있으면은 당연히 트럼프형이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있으면은 민주당 반 트럼프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나 싶지만 실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강요하는 거는 개인 자유를 막는 거다. 그래서 마스크가 안티 자유의 상징물이 됐대요. 뭐 이런 개떡같은 소리가 다 있어. 한마디로 지하철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는 거는 우리의 자유를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얘기한 사람은 자유에 반대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나라가 총을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고 서로 뭐만 하면은 건법을 사용하는 나라죠. 무술을 안 사용하고 건법을 이렇게 빵야 하는 나라긴 한데 야 씨 그게 공강을 위해 쓰라는 거지. 그게 자유를 뭐 하여튼 마스크가 그런 상징물이 됐다 그래요. 정치적 상징물이 되고 서로가 자유를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자유 분방하게 저 나라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자유롭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아마 저 선상은 조금 더 심화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럼프형이 조금 급하거든요. 바이든형 50%, 럼프형 36%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항상 언더독이었죠. 항상 밀린다고 해도 역전을 해왔던 럼프형이지만 어떻게 됐건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재밌는 건 이 50%와 36%를 조금 계산을 해보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뭐 당연히 흑인 유권자 같은 경우에 74%가 바이든을 지지하는데 왜 바이든을 지지합니까? 왜 트럼프를 물어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답이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바이든을 지지합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싫어서요. 트럼프의 반감이 있어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그러면 트럼프가 좋아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은 내용이 없다는 거죠. 트럼프와 슈카가 싸워도 슈카는 모르겠고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은 슈카를 찍는 거고 좋아하는 사람은 트럼프를 찍는 거죠. 그래서 럼프 형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의 그 셀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셀프 배틀 중인데요. 누가 나오더라도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사실 알고 보면은 뭐 민주당 대선 후보에 누가 나오더라도 럼프 형과 럼프 형이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냐 신냐의 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뭐 바이든 형은 뭐 존재감이 솔직히 럼프 형에 비하면 무슨 생각하는지 뭐 궁금하지도 않고요. 뭐 럼프 형과 럼프 형의 싸움이죠. 지지를 하냐 마냐 해서 거의 신임 투표 비슷하게 투표가 흘러가고 있고요. 물론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한 나라들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브라질과 인도는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참고로 이 나라들은 미국과 다르게 검사가 그렇게 또 열심히 안 하고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하가 아니라 이해는 돼. 이해는. 그 화장실도 밖에 나가서 뭐 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니까 문화의 문제지만 인도 형들은 걸려도 웃을 것 같아. 갑자기 춤추면서 웃으실 것 같은 비하가 아니고 문화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겐지스강이나 그런데 몸 씻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명상 같은 거 많이 하는 나라니까. 브라질은 저 형은 또 왜 저런가 보니까 일단 대통령부터 마스크를 극혐한대요. 아니 도대체 정치인들이 마스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왜 그게 뭐가 있지? 아니 마스크가 왜 정치의 산물이 된 거야? 이해하기 힘들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마스크를 극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혐하고 있다 그랬다가 페이스북 생방송에서 깜짝 고백을 했대요. 걸렸을 수도 있다고. 이 나라도 그 코미디 프로들이 망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이 생방으로 뭐 이러고 페이스북 생방이네. 라방 하시는구나. 그 라방이라 그러죠. 라이브 슈카월드 같은 거 하고 대통령 월드 뭐 이런 거 한 다음에 거기서 깜짝 쇼 하면서 죄송해요 코로나19 걸렸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야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깜짝 발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이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뭐 좀 웃기게 생긴 코미디언 같나 하고 봤더니 멀쩡하게 생긴 근엄하게 생긴 나이도 많으신 대통령인데 뭐 저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국처럼 코로나가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정말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은 이거는 절대 되면 안 되는데 설마 경제 재봉쇄 제2차 코로나 쇼크 설마입니다. 물론 트럼프 형은 절대 경제 봉쇄를 안 내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릴 수 없죠.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지금 선거 몇 달 남았다고 주가 올리기도 지금 허걱지걱 하는데 다시 경제 봉쇄령은 절대 안 내리겠다고 우리는 다시는 나라를 닫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내리면 안 되죠. 지금 지금 얼마나 힘든데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우리나라 국제선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평균 2%니까 사실상 비행기가 안 떠요. 98%가 없기 때문에 영화관은 요즘에 조금 뭐가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3분의 1입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인데 저게 다시 오면은 좀 심각한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애리조나는 통제력을 잃었다. 워싱턴 포스트의 단어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넘었고 입원 환자 수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 지금 애리조나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요 까만색은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실제로 미국의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해요. 사망자는 좀 내려가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난 얘기. 이게 늘어나면 사망자도 뭐 늘어날 거는 뻔한 얘기고 만약에 저게 최악의 경우로 가면은 지금은 2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진자가 이 10배 아니 2천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요즘에 너도 나도 다들 불안하니까 S&P 숏포지션 내 숏포지션이 늘고 있다 뭐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고 자 이렇다 보니까 요즘에 이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죠. 트럼프 형은 그 날이 샌 거 아닌가 저렇게 되면 날 새는 거죠. 날이 샌 거 아닌가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보면은 또 재밌는 뉴스가 몇 개 더 있는데 페이스북 주가가 이 와중에 박살이 났어요. 왜 박살이 났냐 봤더니 트럼프 형이 지금 요즘에 뭐 BLM이라고 그러죠. 블랙 라이브스 매터인가 BLM 요 인종차별 문제로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트럼프 형이 쓴 글이 인종차별적인 글인데 페이스북이 이거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광고를 끊겠다고 선언을 했다. 페이스북 주가가 하루에 8%가 날아갔다. 전 이걸 보면서 잠깐 든 의문이 이 대통령이잖아. 대통령이 말한 글을 페이스북이 올렸다고 주가가 날아간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여하튼 희한한 나라예요. 희한한 나라. 어떻게 보면 자유가 정말 극대화된 나라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뭘 얘기를 했어. 신문이 그걸 실어갖고 하루 만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 대통령이 인종차별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거를 게재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안 게재했다고 날아가는 것도 신기하고 하여튼 굉장히 좀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증오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페이스북 요즘에 이런 게 핫하다 그러는데 그런 증오를 이용해서 돈 버는 기업에 광고를 안 하겠다. 노스페이스 우리가 아는 그 노스페이스 맞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화살을 당겼는데 그 여러분들 형님들의 기억에는 이게 있으니까 우리 교복이 아니었냐 해서 노스페이스가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는 형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무역이라는 데서 그 수입해온 거 맞지만 이거 외국 거예요. 외국 거. 이게 한국 거라고 생각하는 그 형님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국민 교복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오죽했으면은 군고마 장사하는 아저씨도 모두 노스페이스를 입었다. 이거 유명했던 짤 있죠. 노스페이스 사장님이 노스페이스가 한국이 제2의 시장이다. 너무 좋다. 왜냐면은 한국은 산지가 발달해 등산을 즐겨해서 많이 팔리는 것 같다. 별로 그런 것 같진 않다고 톡을 보내드릴까 했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고구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길 가다가 이거 안 보이죠. 왜냐면은 고구마 가격이 미쳐서 그래요. 금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군고구마 장수가 올해 여름이지만 겨울에도 안 보일 것 같아요. 참고로 노스페이스를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형들을 위해서 노스페이스가 요거 산이에요. 무슨 산이냐면은 얘예요. 얘 미국 브랜드죠. 이거만 봐도 미국 브랜드란 거 여기를 형성한 거죠. 요렇게 형성한 거기 때문에 이게 미국 산이어서 그러니까 노스페이스가 우리나라 게 아니죠. 요거 산입니다. 절벽 산 다 그래요.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K2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이거고 등산복은 다 이러니까 우리나라 뭐 또 뭐 있냐 블랙야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참고로 그 블랙야크 다 아시죠? 좀 불쌍하게 생긴 손데 멋있게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하여튼 뭐 그런 거니까 페이스북은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커버그 형 자체가 정치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페이북 직원들도 날리고 주가가 빠지고 난리 나고 뭐 코카콜라 펩시도 광고 안 하겠다 뭐 그러는데 참고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말이 있는 게 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가 블랙 리브스 매터 하면은 우리 같이 동양인은 야 그러면 동양인도 옐로우 리브스 매터에서 YLM이나 아니면 올 리브스 매터에서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아니랍니다. BLM과 올 리브스 매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단어 아닌 것 같아도 올리브스 매터라 그러면은 블랙 리브스 매터에 반대되는 뜻이래요. 이거를 반대한다라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사용하면은 미국에서 건법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옐로우도 소중하지 않냐고 올 리브스 매터 외치면은 잘못하면은 건법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조심해서 그런 반대하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는 것과 요즘에 미국엔 저게 진짜 이슈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잘 이해 안 되는 거. 심슨 가족에서 백인 성우가 유색인종 목소리를 냈다고 요즘에 잘린다기보다 자진사퇴죠. 그만두는 상황이에요. 백인 성우가 유색인종 목소리를 냈다. 그 발음을 그렇게 했겠죠. 발음을 뭐 좀 어색하게 좀 했기 때문에 인도식의 발음을 냈더니 불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도인이 인도식의 발음을 내는 거는 웃을 수 있어도 백인이 인도식의 발음을 내는 걸 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한국인이 좀 어색한 영어 하는 거 백인이 하면은 조금 기분이 근데 약간 막 근데 목소리만이잖아. 얼굴은 그건 성우인데 성우. 하여튼 뭐 그래서 다른 백인 성우들도 유색인종 캐릭터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게 요즘에 저쪽에 추세라 그러고 이 유색인종 역할은 유색인종이 해야 된다. 굳이 그렇게 이게 성우인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 저렇게 코로나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바꿀 게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올라갔냐면은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임상시험이 941건이라 그럽니다. 치료제가 900건이고요. 백신이 36건이에요. 무려 달리는 말이 900마리예요. 900마리의 호르스들이 러닝을 뛰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치료제가 90%예요. 백신은 36건밖에 안 되죠. 백신이 훨씬 어려워요. 백신이 되면 진짜 대박인 거고 치료제는 대박이긴 한데 조금 덜 대박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치료제는 걸린 사람들만 맞잖아. 이거 뭐 몇만 되겠어요. 백신은 다 맞아요. 우리나라 5천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치료제는 뭐 몇만 맞을 거 아니에요. 백신은 진짜 초 대박이죠. 이게 진짜 백신이라 그러면.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치료제는 비교적 쉽게 오케이를 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만 하는 거니까 일단 병을 고쳐야 되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확실하게만 치료가 되면 맞을 수 있는데 백신은 그딴 거 없죠.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잖아. 백신이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해. 그거는 방어가 좀 되는데요. 걸리면은 부작용이 있으면 누가 맞겠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완벽을 기해야 되고 이쪽은 치료 효과만 좀 있으면 되기 때문에 치료제가 훨씬 더 높은 지금 뭐 900건이 넘는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달리고 있냐. 치료제가 13건 백신이 2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예전에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건데, 클로로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슨 퀸이냐? 클로로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유명해졌던 이유가 트럼프 형이 이게 진짜 치료가 잘 된다라고 자기가 맨날 먹고 있다고 광고하던 거 있었어요. 그 광고하던 약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사용 중단을 권고받았으면. 야, 잠깐만. 이거 옛날에 럼프 형이 미합 중국 대통령께서 자기 예방하기 위해 복용 중이다라고 당당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검증되지 않은 약이라고 사용 중단 명령 내려왔어요. 옛날에 이랬어요. 트럼프 형이 일주일 반 동안 복용했고 아직 이 자리에 있다, 살아있다, 아이를 리뷰하고 있다 그랬더니 미국 연구진이 뭐라 그랬어요? 형 잘못하면은 데스 할 수 있어. You are going to sky. 헬이라 그러면 안 되고, 하여튼 저 세상 먼저 가실 수 있어요. 사망률이 높아집니다라고 나왔더니 럼프 형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I'm finished. 다 먹었다. 마침 산 거 다 먹었죠. 다행히 산 거 다 먹었고 아직 still alive 하고 있다. 뭐 이런 걸 냈기 때문에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은 뭐 대통령이시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결국 탈락됐습니다. 먹던 거 잘못 더 먹었으면은 선거 못 하실 뻔했어요. 조금 더 먹었으면 선거 못 하실 뻔했는데 사망 위험이 34%가 올라가서 탈락됐습니다. WHO 형은 럼프 형을 보면서 요즘에 하시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진단키트 공급에 37조 원이 필요합니다. I want you money 37조 원 please 라고 했는데 럼프 형이 옛날에 말을 했지만 WHO하고 LRC하고 끊었거든요. 조금 상황이 녹록진 않은 것 같아요. WHO 입장에서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면 뭐하고 꼭 저게 돼서 빨리빨리 치료가 되길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 19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에서 사용까지 15년이 걸린다. 수십억 명에게 투여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올해나 내년 하반기까지 우리나라 치료제는 올해, 백신은 내년 하반기를 지금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무려 100개발 이상이 달리고 있고요. 문제는 저 백신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뉴스에 휘둘릴까봐 임상에 성공을 해도 시판이 되는 거는 6%라고 합니다. 백신은 수십억 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임상에 성공을 해 백신 효과가 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혹시 임상을 성공했다고 끝으로 생각되면 안 되는 게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어떤 연령대라든지 나이 많은 사람한테만 되면 안 될 거고 예방의 효과가 90% 70% 돼야 되기 때문에 백신은 임상을 성공해도 6%밖에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있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치료제 백신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코로나 치료제는 임상에 돌입한다 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참고로 쭉 보니까 일상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겠지만 아직은 일상이고 세계적으로는 지금 3상에 들어간 물약들도 치료제들 줄줄이 나오고 있고 저런 기대감 때문에 제약업종 지수는 연초 대비 한 50%가 올라갔죠. 예를 들면은 시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 높은 데서 위에 있는 상황이고 가장 앞서가는 기업을 하나 보여주면은 백신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모더나라고 얘기를 하죠. 글로벌하게는 지금 3상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백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많은 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되고 글로벌 기업들이 일단 우리나라만 보여줘도 이만큼이에요. 제가 글로벌 거를 다 가져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페이지가 한 10페이지 더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들어간 약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다 말을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형님들도 돈을 건 분들 있죠. 이거 SK바이오팜에 이번에 31조 IP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몰렸습니다. 형님들도 넣은 분 있죠. 저는 첫날 경쟁률을 보고 기부업 했습니다. 바로 포기했어요. 야씨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이게 참고로 넣은 돈에 비례해서 줘요. 경쟁률이 323대 1이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신문기사를 봤더니 마통을 뚫겠다.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라도 받겠다라는 건데 이게 얼마당 한 주냐면은 800만원. 800만원을 넣으면은 한 주를 받을 수 있답니다. 결론적으로 1000만원을 넣었을 때 한 주 나온 거죠. 이 5만원입니다. 한 주에 5만원 1억을 넣으면은 12주. 이게 5만원 치면 60만원. 1억을 넣었을 때 60만원어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대충 12주 11주 정도 받을 수 있었어요. 10억을 넣으면 600만원어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몇천만원 넣어볼까 하다가 한 3주 받는 거 보고 포기했어요. 3주 받는 거 뭐야 씨 3주 너무하잖아. 3주 중간에 막판에 고민을 하다가 3주 보고 에라이씨 내가 안 하고 만다. 3주 이것이 올라봐야 얼마 오르겠어 하고 때려쳤습니다. 이게 물론 처음에 공모되면은 상한가가 없어요. 상한가가 풀리죠. 처음 공모 첫날에. 그렇다고 무제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시가가 90에서 200% 그 시가에서 상한가를 적용받기 때문에 첫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듯이 최고로 많이 올라가면은 첫날 12만 7천 원이 갈 수 있어요. 이게 5만원에 대충 받았죠.
첫날 따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날 따블이 되면 시총이 첫날 10조가 될 수도 있어요. 기대감이 뭐 엄청나죠 지금. 근데 이걸 들었었는데 옛날에 그 대학생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저런 기대감 때문에 SK 지주회사를 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형이라고 걔가 이땐가 얘기를 했는데 미안하다 너를 못 믿고. 우리 20살의 폐기어린 포트폴리오 중에 탑픽을 꼽는다. SK나 LG화학. SK 지주? 네.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는 탑피오 꼽은 이유가 지금 SK 자회사 중에 바이오팜이 있어요. 이번에 하반기에 상장한다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이게 지분 가치가 반영이 따끈따끈합니다. 되면 예. 또 이제 올라가시고 SK그룹의 어떤 그런 상장이나 지배구조 변화 이슈로 올해 탑픽이 SK. 네. 참신한데? 20살의 선택. 네. 또 바이오팜 상장할 때 나 좀 보자. SK 참고로 지주회사가 바이오팜 주식의 75%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야 되는데 네, 형이 너를 못 믿었어. 근데 요즘 보시면은 실제로 상장이 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빠졌죠. 이거 왜 빠졌는지 아십니까? 아니 실제로 엄청나게 300대 1로 됐는데 왜 주가가 빠졌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SK 바이오팜 상장이 되니까 차익 실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KB금융.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겠지만은 KB금융이 5천억 상당의 SK주 지분이 있었어요. 무려 9년 들고 있었습니다. 팔았어요. 언제 팔았냐? 이번에 IPO 여러분들 돈 들어간 거 보고 던졌습니다. 보고 5천억을 팔았어요. 이게 2천억에 샀던 거기 때문에 2.5배 났죠. 따따블 났다는 거죠. 3천억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서 7%가 빠졌어요. 물론 우리들 생각하기엔 아니 형 조금 있으면 이거 1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정도면 됐다 하고 2천억에 산 다음에 3천억을 먹고 나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런 판단을 이거 진짜 회장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아래에 있는 뭐 본부장님이나 뭐 부장님이 사장님 저희 올랐는데 3천억만 먹고 파시죠. 그래? 슈 부장 지금이야? 하고 팔았다가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1조가 됐다. 그러면 슈 부장은 그날로 강제 휴가 가야 됩니다. 그딴 소리 했다가 이게 맞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게 1조를 가면은 강제 휴가가 아니라 어디 뭐 거제도 지점에 발령 날 수 있어요. 거제도 비하 아닙니다. 어청도 지점에 발령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기 진짜 쉽지 않은데 뭐 회장님은 할 수 있죠. 회장님은 뭐 일단 벌었으니까 그래도 SK그룹 주가를 9년을 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이 언저리에 들어간 거죠. 여기에 와서 판 거죠. 기회가 몇 번 있었긴 한데 그때 안 팔았다. 9년 만에 지금 10만원짜리가 따따블 30만원 났으니까 야 팔고 나왔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회장님이니까 할 수 있는 결단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SK 바이오팜 다 아시죠? 혹시라도 모르실까봐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바이오로직스는 그때 얘기했지만 위탁 생산,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특허 만료된 거 좀 더 싸게 팔다는 거고 바이오팜 완전히 달라요. 이 신약 개발하는 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닥의 그 수많은 기업들과 궤를 같이 하는 데입니다. 요런 신약 개발 중에서 대기업 관련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무슨 신약을 개발하냐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기면증 치료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면증에 걸리는 분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시장이 작지 않냐 할 때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물어봤더니 그게 시장을 조금 넓히면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그러니까 잠자다가 숨 갖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숨 못 쉬어갖고 가끔 무호흡하는 이쪽으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물론 훨씬 크겠죠. 당연히 기면증은 훨씬 클 때니까 이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는 것과 뇌전증. 우리는 예전에 뭐라 그러냐 옛날 좀 안 좋은 용어로 간질이라고 했던 막 뇌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입력되면서 잠깐 정신을 잃는 그런 거 쪽인데 하여튼 이 중추신경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을 주로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SK 바이오팜도 저는 못 받았지만은 꼭 화이팅 하기를 기대해 드리고요.